네, 어제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한 이후에 오늘도 밀리지 않고 조금 전 6,200선을 터치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황도 대부분 좋은 상황인데요. 우리 증시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마음 놓고 즐겨도 좋을까요? 네, 성화준 매니저 연결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MBN골드의 성하준 매니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늘은 개인 홀로 매수하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코스피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사실 오늘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지수를 흔히 해서 이제 멱살 잡아 끌어올리고 있다. 좀 이렇게 표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는 데 있어서 약간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야, 이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끌어올리면 이거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전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끌어올리는 시장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세를 개인들이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뭔가 강력한 시장의 흐름들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라는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오늘 시장을 좀 약간 좀 우려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의 실시간 흐름을 보게 돼도 양시장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부 특정 종목의 쏠림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일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라 그러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만 건강한 조정이 몇 차례 나와줘야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역시나 숫자로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뜬구름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숫자로 증명되는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간밤 엔비디아도 나름대로 실적 서프라이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실적 서프라이즈가 결국 AI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수급으로 이어지면서 역시나 HBM, SSD 시장에 대한 수요로 이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에 대한 수요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정규장에서 강한 시세 분출이 나오지 못하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약간 좀 아쉬운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은 다소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전망치, 이익 전망치로 인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게다가 실적 전망치 상향 리포트도 결국 숫자로 증명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이 우리나라 코스피를 단단하게 좀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간에 지수가 좀 가파르게 오르고 로켓처럼 솟아 올랐던 만큼 여러분들이 수급 공방전 속에서 억지로 종목을 대응하기보단 오히려 숨고르는 장세에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지수를 탄탄하게 받쳐주는 반면 아직 그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소부장 기업들이라든가 다른 섹터의 종목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미리 발굴해 두신다라 그러면 오히려 저는 지수가 다시 한번 지수를 지지받고 나름대로 반등을 할 때 거기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지금은 옥석 가리기 그리고 숨고르기를 한번 기다려 보셔라.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 외에도 오늘 좀 튀는 종목이 있죠.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스테이플 코인 관련된 정책에도 수혜를 받지 못하다가 오늘 드디어 양 종목 모두 좀 3%에서 4%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IT 업계가 강세라서 그런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현 시점에서 보는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흐름은 어쨌든 글로벌 AI 투자에 대한 훈풍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일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AI 플랫폼 회사로서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AI가 소프트웨어 시장을 잡아먹을 것이다 라는 시장의 해석이 있었다 보니까 다소 좀 주춤했단 말이죠. 근데 당장 어제 흐름만 놓고 보니까 엔스로픽이 오히려 만들어낸 AI들을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구조적으로 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 흐름으로 좀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시장의 AI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에 대한 훈풍을 어느 정도 좀 받아가고 있지 않나? 이 말씀을 한번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하나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역시나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이 미국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이 이 시장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폭등을
상승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실생활 결제 플랫폼이 연결되는 디지털 달러가 본격적으로 통합된다라는 실적이 확인이 됐다 보니까 그에 대한 훈풍이 우리 증시에도 강력하게 좀 불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증시도 핀테크와 결제 관련주들이 고스란히 좀 같이 움직이고 있죠.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헥터 파이낸셜이라든가 다날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역시나 최대 수혜주로 손꼽히는 카카오페이도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 이와 맞물리는 카카오와 네이버 이런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으로 같이 좀 반응하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라 그러면 어쨌든 네이버 카카오 형제도 이 저비용 고효율의 AI 도입 그리고 AI 플랫폼 기업으로서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또 자회사들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들이 같이 잡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또 순환매가 돈다라 그러면 현 시점의 네이버 카카오의 상승은 좀 건강한 상승 모멘텀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에 이어서 AI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들까지도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매니저님 담아보셨던 종목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수페타시스 불과 이틀 전에 담았는데 벌써 10%의 수익을 내고 1차 목표가였던 12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2차 목표가를 조금 더 올려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1차 목표가 자체를 그렇게 높게 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를 조금씩 낮게 잡으면서 사고 팔고 여러분들한테 투자 나침반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좀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좀 낮게 잡았는데요. 뭐 역시나 소개해드리고 뭐 이틀 만에 바로 또 목표가 달성하는 모습 아주 뭐 잘 나왔고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현 시점에서 이수페타시스는 저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수페타시스는 이 방대한 데이터가 막힘없이 달릴 수 있도록 뚫어주는 AI 시대의 고속도로 그러니까 즉 이 초고다층 인쇄로 기판에 대한 종목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도 잘 나왔고 이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특히나 차세대 칩 블랙엘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게 잡혀 있다 보니까 이 블랙엘도 역시나 기존 제품 대비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적층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복잡하고 적층 난이도가 높을수록 이 MLB 기판에 대한 수요가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물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일부 기판 종목들이 강한 상승보다는 약간의 좀 차익 매물을 좀 소화는 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 자리는 홀딩하고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 또는 혹시라도 나는 아직 기판 관련주를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저는 이수페타시스 엔비디아형 AI 서버에 대한 수요 온전히 반영될 수 있고 게다가 뭐 제5공장 증설로 통한 이 실적 턴어라운드가 올해 본격적으로 2026년에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13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해드리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투자 나침반 시간 통해서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고속도로라 불리는 이수페타시스 다음 목표가인 14만 5천 원을 빠르게 뚫어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니저님의 오늘의 공략주는 무엇인지 바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공략주는요. 오늘도 저점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보자 심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심택이라는 종목은요. 반도체라는 두뇌가 원활하게 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밑바탕을 깔아주는 신경망, 즉 반도체용 인쇄 외로 기판 PCB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메모리 모듈용 PCB랑 패키지 기판 두 가지를 좀 핵심 사업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이 심택이 최근에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이 모멘텀은 단연 ESSD, 그러니까 기업용 저장 장치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도 보게 되면요. GPU, 블랙엘에 대한 매출이 잡혀 들어오고 AI 빅테크, AI 글로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의 훈풍으로 작용이 되는데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네트워킹 시장 그리고 컴퓨팅 시장에 대한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성장 속도, 컴퓨팅 네트워킹 시장에 대한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이 기업용 SSD 시장에 대한 성장까지 같이 맞물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기대해 본다라 그러면 역시나 현 시점에서는 이 ESSD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심택이 그에 대한 수혜를 얻어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게다가 지금 스마트폰과 PC의 저전력 트렌드에 맞춰서 차세대 메모리 모듈로 부각되고 있는 소캠에 대한 부분들도 이 심택의 모멘텀으로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시장에 대한 실적도 뭐 2025년 4분기에는 약간 좀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지만 본격적으로 실적이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가 원년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놓고 본다라 그러면 오히려 심택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라 그러면 심택은 AI 서버의 확대로 인한 ESSD에 대한
기판 수요 급증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맞물려 나오기 때문에 현 시점 저는 54,000원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보이고요. 단기 목표가 62,000원, 손절가는 49,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또 강력한 흐름이 나오곤 있지만 일부 쏠림 현상도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저녁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동향까지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 추적하시면서요. 내일의 시장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은 시장은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